전형적인 약세론자들,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도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 이제 분명하게 실적 악화와 모든 그런 침체 사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쪽으로는 1월부터 강력하게 진행된, 사실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월 달에는 진짜로 그냥 뭉치로 막 올랐기 때문에요. 그때 올랐던 거를 2월 달에 내려갔다가 다시 3월 달에 지금 해서 다시 그 고점을 버티고 있는 정도인데, 사실 1월 달에는 뭐라고 말을 다 못할 정도로. 근데 이제 원래는 예측이 항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12월 말에 했던 게 항상 틀려요. 근데 작년도 뭐 완전히 안 좋은 일색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틀릴 수 있는데 너무 강력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7%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기술적 지표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는 완연한 강세장이다. 예, 왜냐하면 뭘로 갔다 놔도 그러니까 200일선 위에서만 움직여요. 네. 그리고 뭐 다 정배열. 아시죠? 뭐 5일, 20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정배열. 이동평균선. 예, 다 정보.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 지표가 그걸 뭐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닌데, 사실 기술적 지표가 의미 있는 건 뭐냐면 후행적으로는 확인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그게 지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나 힘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예측은 못 해주지만 확인은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기술적 지표로 보면 완연한 강세장을 말하고 있게 돼요. 텀리 같은 사람들은 뭐 지나간 20일 동안 뭐 65% 이상 올랐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몇십 년 내에도 없었다, 이럴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하도 이슈가,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좀 투자하기 어려운 면이 뭐냐면 뉴스가 굉장히 들려오기 때문에 눈으로 사실 보고 있으면서도 인지를 못해요. 지금 말씀하신 이 17% 올랐다는 것도 깜짝 놀라시는 분 많으실걸요. 네. 17%는 인지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시장은 이렇게 뉴스 안 보고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당황들 하고 계신데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눈속임 같은 예, 그런, 혹은 뭐 계속 이제 약세론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직 침체를 안 반영했다든지 아니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반영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로만, 그리고 이제 실적에서 이제 드러날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해왔지만, 저는 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완연한 유동성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나스닥이 왜 이렇게 올 들어서 예상과 다르게 올랐는지를 짚어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위기론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그 원인들이죠. 그 원인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지켜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 미국의 금융과 관련된 은행 위기, SVB 파산이나 이래갖고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이제 뭐 지역 은행발 신용 경색이 더 불거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더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죠? 사실은 긴박했죠. 왜냐하면은 뭐 몇 개, 실제로는 부도가 2개가 났는데, 정확하게는 하나가 났는데, 그 예금의 인출 속도가 역사상 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뱅크런이 아니라 뱅크탭이란 말을 쓰죠. 스마트폰으로 다 모바일로 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바일로 빼니까 그 속도가 역대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포감이라는 게 너무 컸고, 실제로 그게 전이되는 모습도 뚜렷했기 때문에 워낙 좀 긴급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위기로 확산된다라는 거는, 특히 이제 2007년, 8년에 리먼 위기들이 오버랩 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현재 상태로만 보면요. 상태로만 보면 지난주 금요일자 연준이 이제 항상 이제 대체대조표 발표처럼 이렇게 은행 관련된 발표를 냅니다. 그 발표에 보면 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오히려 예금이 인출이 아니라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은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대출 창구를 연준이 사용했는데, 그 재할인율 창구라든지 BTFP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전부 다 사용 금액이 아주 작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안 쓰는 거죠. 지원책을 굳이 갖다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예금 인출이 오히려 돌아서서 전체 은행 전체를 통산해 봤더니
현금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은행 위기는 지나갔다라고 시장은 물론 이미 일주일 전부터 반영했고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물리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그 진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일단 연준에서 나온 수치는 일단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008년 금융위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보면 한 번에 다 터진 게 아니라 그렇죠. 한 번 터지고선 또 한참 있다가 또 다른 데가 터지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뭐 나타내는 용어도 있던데 지금 그런 중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시장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세요? 베어 스턴스 모멘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베어 스턴스가 2007년도에 부도가 나고 나서 한 1년이 채 되기 전 정확하게 한 6개월 조금 지나서 리먼이 부도가 나면서 더 확실하게 금융위기가 이제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 베어 스턴스가 이제 인수되고 나서 시장은 안도해서 20%인가 거의 20%, 15%에서 20%까지 올랐었어요. 안심을 다 했다가 진정한 금융위기가 리먼으로 터지면서 이게 이제 그 뒤에는 뭐 말할 수 없이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안심을 했지만 잠재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은행 위기 전이라고 하는데 전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은행 위기가 끝났는가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사실은 지금 대세는 전이 되지 않고 있다. 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가는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위기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이 뭐가 다르면 금융위기 때 그 은행 위기는 은행 자산의 부실 때문에 온 위기였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보통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은행이 들고 있는 자산 안에 요번에 SVB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대부분 국채였다. 요거하고 다른 얘기인 거죠. 미국 국채는 전 세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기간만 없이 그냥 만기만 간다면 100% 손실이 없는 가장 안전한 자산을 SVB는 거의 들고 있었고요. 리먼, 베어 스턴스 이런 은행들의 문제는 그들이 들고 있었던 자산이 거의 부실한 자산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랑 성격이 다른 게 몇 가지가 있고 또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연준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낙인 효과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우려감을 남긴 것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꺼졌다고 할 수는 없고요.